안녕하세요. 2025년 5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제가 도라지 적심, 즉 순자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자래기를 하는 방법, 왜?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역시나 6년근 도라지를 만들려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주변은 전부 논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신기하려고 이렇게 물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지금 요래 보면요, 꼭 무슨 염정 같습니다. 아주 예뻐요. 자, 오늘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아마 휴대폰 소리에, 영상 소리에, 바람 소리에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거 지금 방금 제가 자른 겁니다. 이렇게 제가 양손가위 가지고, 조경용 양손가위죠. 이게 왜냐면 하나씩 자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바쁜데 이렇게 저는 양손가위 가지고, 한 손에 지금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쪽 발을 이렇게 거치대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볼게요.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양손가위 자르면 빠르고, 아니면 이런 양손가위가 없으면요, 제가 처음에 먼저 예전에는 또 이것도 많이 잘라봤습니다. 낫입니다. 이 조선낫입니다. 이거 무쇠낫. 예, 이 낫으로 이렇게 석석 베어도 돼요.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석 베어도 이렇게 잘 베어집니다. 그렇게 해주면 이렇게 이제 잘라지고요. 또 낫이나 저런 게 없으면요, 그냥 이렇게 가위 가지고 잘라도 돼요. 대신에 가위는 한 개나 두 개씩 잘라야 되잖아요. 이러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그래도 뭐 난 시간 관계 없다, 그럼 이렇게 전지가위로 이렇게 똑똑 잘라줘도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는데, 이제 어떻게, 왜, 이런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도라지는요, 요게 지난해 저 파종한 겁니다. 지난해 5월 말 이맘때 파종해서 그러면 딱 1년 된 겁니다. 1년 된 건데, 이렇게 싸게 자라가지고요, 먼저 직립을 합니다. 즉 줄기 외줄기로 쭉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 키가 의외로 커집니다. 키가. 그리고 그때까지는 괜찮은데 꽃이 피고 이제 꼬투리가 생겨가지고 씨앗이 생기면요, 이제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러다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쓰러진다. 즉 도복이 된다. 도복되고 나면요, 요 매가지가 좀 부러지든지 꺾이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싹이 올라요. 다시. 그러면 1년에 싹을 한 번만 올라와야 되는데, 원줄기 뿌리에서 올라오는 싹을 한 번만 올라와야 되는데 두 번 올라오는 결과가 생긴다. 그런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뼘 내지 한 뼘 좀 더 남겨도 관계없어요. 한 뼘이나 한 뼘 반 정도를 남겨가지고 대략 한 20cm 수는 남기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잘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정화 우세성이라거든요. 제일 꼭대기 순이 쭉쭉 올라가는 것을 이거 정화, 이거 심이라거든요. 심. 한문으로 마음심자 밑에 풀초자 밑에 마음심자. 그래가지고 심이라 그러는데, 즉 풀의 마음입니다. 얘가 올라가는 것이 이 정화 우세성이거든요. 제일 윗순이 제일 위로 올라갑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이 대가리가 바닥 서가지고 얘가 제일 대장이라, 말 그대로. 그런데 얘가 잘리면 요 밑에 있는 곁순들이 서로 자라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대장하겠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곁순이. 그러면 이 곁순이, 여기 같으면 벌써 입이 몇 개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입 숫자만큼 곁순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 우선 자르면 손해보는 게 뭐냐, 이런 많은 잎들이 탄소 도가 작용을 해서 생성되는 탄수화물이 뿌리로 가져와야 되는데 우선은 손해봐요. 하지만은 금방 이 정도 큰 잎은 아니지만은 좀 짜잔한 잎으로 곁순이 생기면서 잎들이 다시 확보가 됩니다. 확보가 되면서 다시 광합성을 원활하게 할 수 있거든요. 즉 우선은 손해보더라도, 즉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 도복을 막아줄 수 있거든요. 쓰러짐. 6년근 도라지를 만들려면, 첫째, 잡초 제거. 이거 도라지는 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발행이 풀 못 이깁니다. 둘째, 물 빠짐이 좋아야 됩니다. 셋째, 일조량이 좋아야 됩니다. 빛이 잘 드는데 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넷째, 쓰러짐을 막아줘야 됩니다. 도복 방지입니다. 도복 방지. 그리고 다섯 번째, 뭐 토양살충제나 뭐 이런 너구나 이런 유해 병해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막아줘야 되는데 도라지는 생각보다 병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도라지는 1년 차는 그른바를 먹습니다. 하지만은 6년근 만들려면 화학비료 많이 이용하시면 뿌리가 썩는다.
뿌리가. 그래서 도라지는 그 6년근 만들려면요, 비료는 화학 비료는 절대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혹시 욕심을 내시면 좀 문제가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잘라 줌으로 해가지고 이제 겨순을 유도시키면서, 그러면 이 겨순이 만들어지면서 밑에 지금 이렇게 남겨진 요 순애기는, 요 줄기는, 자꾸 제가 사투리 쓰네, 자꾸 이 순애기 이 줄기는 좀 경화돼 가지고요, 그 단단해져요. 이게 야물라집니다. 그러면서 바람에 견디는 힘이 세진다. 그리고 새로 생성되는 겹수는 많이 안 올라갑니다. 지금 이 정도 키도 안 올라가요. 요 정도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잎이 짜잘한 잎이 많이 나면서 역시나 광합성 작용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즉,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바람이 세거든요. 이 주변에 전부 논이잖아요. 이게 논이, 바람이 또 대단히 많이 붑니다. 늘 대부분의 바람은 이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붑니다. 지금 해가 지금 서쪽으로 좀 기울고 있는데요. 이렇게 늘 부는 곳이라서 이제 그러다가도 이제 잘라줬어도 그 수확기 때 비바람이 많이 치고 장마가 진다 그러면 천상 그때는 이렇게 고추 지주대로 해가지고요, 한 바퀴라도 고추끈을 감아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쪽은 지금 6년근, 만으로 6년근입니다. 2019년도 5월달에 이제 파종했으니까요, 이제 만으로 6년 채웠고 이제 7년 차 들어갑니다. 이제 서서히 좀 이제 뽑아 먹어야 될 거고요. 이렇게 이제 이건 지난해 파종한 건데 한 개도 빈틈없이 다 났잖아요. 이렇게 100% 파종하려면, 파종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만들려면, 싹이 트게 만들려면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복토는 덮은 듯 만듯 까짝까짝.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고 갈퀴로 대충 긁어줘가지고 덮인 듯 만듯. 중요한 것은 거덕이 마르지 않도록 차광망을 덮어주면 발화가 잘 된다. 발화가. 그리고 이 도라지 씨앗 그 파종 시기는 3월에서 5월 말입니다. 적기는 3월 말에부터, 즉 지온이 올라간 3월 하순부터 5월 말까지고요. 늦게까지는 장마 전에까지 6월 한 20일까지만 그 파종해도 잘 자랍니다. 이게 그 씨앗을 뿌려놓고 그 토양 수분 상태가 적당하지 않으면요, 휴면 들어갑니다. 휴면 들어가다가 언제 올라오느냐?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 즉 6월 한 10일에서 20일 그때쯤 이제 토양 수분이면 그때서 기오릅니다. 싹이 올라요. 그러니까 그 토양 수분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차광망을 덮어주면 싹이 잘 올라온다. 싹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제 차광망 걷어줘야 되겠죠. 오늘 제가 이렇게 이 도라지 싹, 순 적심하는 거 한번 설명드려봤고요. 참고로 요 끝부분은요, 요거는 나물로 활용해도 됩니다. 묵나물로 활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요거는 장아찌를 만드셔도 돼요. 장아찌. 요건 잎이 조금 굳은 감이 있는데 요거보다 조금 어렸을 때 하시면 아주 좋아요. 이거 아주 귀한 음식이거든요. 옛날에 그 임금님께 이거를 진상됐다고 합니다. 이 마늘, 도라지 이거 싹. 예전엔 전부 산에서 뜯었잖아요. 지금 재배보다는 주로 산도라지가 많았으니까요. 산도라지 요거 그 귀한 거 뜯어가지고 임금님께 진상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귀한 음식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혹시나 매년 그 도라지가 쓰러져가지고 또 밑에 새순이 올라오고 뭐 그런 경우 당하신 분들은 일단은 도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처럼 이렇게 한 20이나 25cm 남기고 한번 쫙 잘라 주십시오. 그러면 겨순도 나오고 나중에 씨앗도 오히려 많이 생깁니다. 저는 참고로 도라지 씨앗을 최종해서 판매를 합니다. 도라지 씨앗 판매하고요. 그리고 한 컵에 저는 씨앗 판매는 한 컵에 저는 택배비 포함해서 3만원 받고요. 그리고 두 컵부터는 컵당 25,000원 받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해요. 너무 비싸게 받는 거 아니냐. 그것은 도라지 농사를 지어가지고요, 한번 채종을 해보시면 이게 비싸다 싸다 느껴지실 겁니다. 이제 저한테 씨앗을 구입하신 분들 한번 가을에 9월달에 도라지 그 꼬투리를 다 잘라가지고 그늘에 말려가지고 나중에 발로 자근자근 밟아서 씨앗을 정선하고 또 바람에 날려가지고 먼지 다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씨앗을 정선해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또 일일이 주소 받아가지고 우체국에 한 컵, 두 컵 포장해서 택배로 보내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거기에 대한 시간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요,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나눔이나 공유의 목적이 있구나. 아마 이해를 갈 겁니다. 이해가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다 해봤자 몇 컷 나오겠습니까? 예, 그래도 저는 구독자들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 씨앗은 저는 최종해서 판매를 합니다. 어떤 분들 좀 비싸다 하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예, 그래도 뭐 그렇게 하면 또 용돈은 벌어야 안 되겠습니까? 왔다 갔다 기름값은 벌어야 되잖아요. 그건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예, 늘 멋진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게 지금 참고로 이렇게 파종해서 되게 많이 났잖아요. 이게 솎아줄까 안 솎아줄까 막 되게 망설이잖아요. 이게 문제는 조금씩 죽어요. 다 살진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 6년 차 가면요, 조금은 이제 헐빈해집니다. 왜냐하면 풀도 나고 또 풀 뽑다 보면 얘도 같이 뽑을 수가 있어요. 얘도 그런 경우가 생겨요. 얘는 더덕입니다. 더덕이 2% 왔네. 예. 요쪽도 다 잘라줄 겁니다, 제가. 그리고 여기도 한 폭이 죽었잖아요. 이렇게 죽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예. 뿌리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러면 죽거든요. 그래도 이제 6년간 만들면 좀 죽는 걸 감안해야 돼요. 감안하고 키웁니다. 이제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6년간 키웠으니까 이걸 약도라지라고 합니다. 약도라지, 일반 도라지 구분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6년 이상 키우면요, 약도라지라고 하고, 그리고 일반 이렇게 그 2년, 3년 차에 뽑아가지고 시장 출하하는 거는 그냥 일반 식용 도라지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년, 3년 차에 뽑아가지고 시장 출하할 경우에는 화학비료도 좀 사용하셔야지 굵직굵직한 도라지를 만듭니다. 저처럼 6년간 만들려고 화학비료 사용 안 하면 좀 자라요. 예, 굵기가 잘고 상품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건 감안하셔야 돼요. 6년간 만들려면 잔뿌리도 좀 생기고 인삼뿌리처럼 좀 모양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약도라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키우는 거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옆에 논이 있지만 높이가 대단합니다. 여기 한 논보다도 한 60cm 정도 높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일조량도 좋고 배수가 좋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라주는 이유는 도복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잘라준다. 언제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한 5월 한 초쯤 잘라주면 됩니다. 그때 잘라가지고 요 윗수는 요 식용이 가능하다. 식용이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늘 멋진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